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전에 그 기술 동호회에서 올라왔던 질문 중에서 기술인이 되는 빠른 길, 기술자가 되는 빠른 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15년에서 한 18년 전에 보냉가사라는 카페에 올렸던 글을 제가 편집해가지고 다시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기계기술인 되는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나 또한 또 한번 읽어서 동기부여가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왼쪽에 있는 저로부터 우리 집 첫째 딸 미루 2016년에 별이 됐습니다. 한 11년 살고 많은 병치레 하다가 갔어요. 참 가슴 아픈 우리 큰딸입니다. 저희 집에는 현재 유기견 8마리, 유기묘 3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가족이 돼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려견이 됐든 반려묘가 됐든 인연 한번 맺으면 끝까지 중간에 도태시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술인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목차 공부한 기술 서적은 곁에 두고 틈나는 대로 읽어본다. 두 번째, 분야 지인들에게 시간 나는 대로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되새긴다. 세 번째, 분야 가까운 지역의 지인 근무처를 100번 활용하여 찾아가 배운다. 네 번째, 업무에서 특징적 기억할 일은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을 기른다. 다섯 번째, 나와 연관된 분야라면 교집합적인 부분은 접근성을 높여서 배운다. 여덟 번째, 인생 기술 방향을 설정하여 틈틈이 참고 서적을 탐독하자. 이게 또 순서가 바뀌었죠. 여섯 번째, 현장에서 벌어지는 기계나 장비는 나의 크나큰 스승이다. 일곱 번째, 내가 하는 일에 상위 기술을 이론적으로 접근해 배우자. 여덟 번째, 인생 기술 방향을 설정하여 틈틈이 참고 서적을 탐독하자. 아홉 번째, 주변의 기술적인 멘토를 찾아 인생의 교두보로 삼어라. 열 번째, 어느 직업이든 본인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모든 기술을, 어떤 기술을 직업으로 갖더라도 본인의 어떤 자기 직업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게 싫으면 이런 어떤 남들이 보면 3D 업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지저분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싫으면 학교 다닐 때 정말 누구 말 못 따라 머리통 터지도록 공부해서 좋은 위치에 가는 공무원이든 법관이 되든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살다 보면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와 같이 좋은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입문하는 수가 있으니까. 자, 첫 번째, 공부한 기술 서적은 곁에 두고 틈나는 대로 읽어본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공부한 서적은 곁에 두고 참고 서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예전부터 보면은 내가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나면 다 버리더라고요. 아니면 누구한테 주거나, 아니면 그 서적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거나 빌려줍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집을 나간 서적은 회수가 불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걸 두고 있으면 내가 이 분야에 종사하는 한은 내가 공부했던 책은요, 언제든지 좋은 길라잡이가 됩니다. 왜?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에 뭐가 있는지 내가 현장에서 직업적으로 다니다가 궁금할 때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거나 판매하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분야 지인들에게 시간 나는 대로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되새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분야에 있는 지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한다. 이거는 현장에서 궁금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봉원이처럼 가까운 지인들에게, 선임자도 있고 그 다음에 선배들도 있으니까 궁금한 거는 참지 말고 무식하게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배우고 남 주는 거 아니니까요. 그거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고, 시간 나는 대로 어떤 기술적인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메모해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뭐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한 번씩 되새겨 보면서 내 머릿속에 깊이 기술을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분야에 가까운 지역의 지인 근무처를 100번을 활용해 찾아가 본다. 이제 내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현장은 어느 정도 자기가 인정하고 알았다면은 다음에는 지인, 그러니까 분야에 인맥 있는 분야의 근무처를 찾아가서 그 회사에 또한 관리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배우시길, 짬나는 대로. 거기에는 학연, 지연, 사회적 인맥을 통해 찾아가서 배움을 터득하는 겁니다. 이거 절대 창피한 거 아닙니다. 이거 몇 년만 해보세요. 아마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기술자로서의 위치에 올라가 있을 때니까. 카페나 동호회, 협회, 사회적 활동 범위 안에 지인들 아시겠죠? 업무에서 특징적 기억할 일은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자. 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메모는 사진을 포함해서 자료로 보관하세요. 꼭. 그리고 직급이 낮을 때부터 시작해서 기한, 품위, 제안서 등 이런 거는 업무의 특징적인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고 그 메모를 사진을 포함해서 잘 따로 컴퓨터상에 보관하면 나중에 아주 개인적으로 살아가는데 훌륭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어렵지 않은 겁니다. 나와 연관된 분야라면 교집합적인 부분은 접근성을 높여 배우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직업적인 부분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업무와 관련된 부분, 나의 업무와 관련된 뭐 어떤 전기적이라든가 영선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회가 돼서 있다면 그 순간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집합적인 부분, 설비면 설비 하나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연관돼서 전기도 있고 뭐 건축도 있고 영선도 있고 공무도 있고 여러 가지니까 그 부분 연관된 부분의 교집합적인 거를 배우라는 얘기고, 또한 내 분야만 알면 된다는 사고방식 반드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S가 왔을 때 모든 시설에도 AS 왔을 때는 따라다니면서 배우세요. 아주 지겹도록 물어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다음에 타 분야에 일할 기회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배우시고, 그 순간은 일부러 뭐 찾아가서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회가 됐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버려지는 기계나 장비는 나의 크나큰 스승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펌프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설비의 피팅류라든가 아니면 그 장치 설비 2웨이 밸브라든가 3웨이 밸브 뭐 이런 기계가 고장나서 수선을 해가지고 교체를 한다 그럴 때 그거를 그대로 버리면 고철 처리하면 진짜 바보입니다. 그 버려진 장비를 분해 정비해 가지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원리에서 이게 동작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셔서 본 다음에 버리세요. 그냥 버리지 말고 하다못해 내가 차던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술은 그렇게 내가 스스로 배우고 터득하는 것입니다. 7번째, 내가 하는 일의 상위 기술을 이론적으로 접근해 배워라. 암만 세상에 실무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론이 없는 실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자격증은 수직으로 공부하시고 수평하지 말고 기능사보다는 상위 자격증으로 가고, 우리 기계설비 분야가 뭐 에너지, 공조, 가스, 소방, 위험물, 환경, 배관, 용접 뭐 이렇게 등등 있는데 전기는 따로 또 이렇게 욕심을 내는 사람들,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제 기준에서. 왜냐하면 내 분야도 하나 똑바로 못하는데 무슨 남의 분야에 그렇게 신경 씁니까 이거. 여기 배관이나 용접은 우리하고 연관된 작은 분야예요. 환경도, 위험물, 소방, 뭐 가스는 좀 크죠. 공전행동 에너지. 근데 나머지 부분은 좀 작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너무 전기에 대해서 신경 쓰려고 그러지 말고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술사 할 수 있다면 해보지 않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다음에
관련 단체에서 하는 세미나나 교육은 참가해서 무조건 배우세요. 한국 스파렉사코 연수원도 있고 대한설비공학계, 냉동공학계, 그다음에 이런 데서 설비공학계에서 하는 커미셔닝이 뭔지도 좀 배우고 가서 TAB, 예, 한국에너지기술협회에서 하는 교육을 좀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학술적으로 교수 분야, 폴리텍 교수라든가 뭐 이런 분야의 교수로 나갈 마음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대학원을 졸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학회지 한 거는 필히 정기 구독을 하시고, 설비공학회나 설비기술협회 여기에는 신기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회지 한 권 정도는 정기 구독하고 회원 가입해 가지고 뭐 그런 학회 같은 데도 이렇게 참여하는 활동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기술 방향을 설정해 틈틈이 참고 서적을 탐독하라. 제가 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론이 없는 실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기초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분야를 나갈 때, 자, 시작은 뭘로 하였든 내가 뭐 공존행동을 하든 건축 설비하든 에너지를 하든 분명하게 어느 정도 내가 이 분야에 입문해서 가다 보면 내가 뭐라 그러죠? 취미가 있고 관심 있는 분야가 나타나면 그 분야에 충실하게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야의 동영상 검색에 충실하다는, 이거는 뭐냐면 지금은 예전과 달리 한 15년, 20년 전부터는 인터넷 검색하면 동영상이 참 좋은 게 엄청 많았습니다. 여기에 이거는 뭐냐면 그럼 통에 물을 또 스팀을 끓여서 그 물을 마개를 막고 식힙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 전기 분야에서는 아주 중요한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중고등학교 때 아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물리 현상을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보여줘요. 이게 우리 전기 분야에서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끝까지 잘 보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기술적 멘토를 찾아서 인생의 교두보로 삼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분야의 동호회나 관련 분야의 덕망 있는 분들 중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주변 지인들의 소개를 받아 선택을 하든, 덕망 있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사회적 활동하다 보면 내가 저분한테 좀 배워야 될 게 많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멘토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좀 많은 기술을 지도 편달을 부탁한다 그러면서 자주
질문도 하시고 물어보시고 가까이 지내고 또 가끔 소주도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인생의 선배를 만들어 가지고 멘토로서 기술적 멘토,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저기 제가 여기 지금 표시한 거는 우리 푸른 기술의 그 매니저들입니다. 슈퍼바이저죠. 이렇게 이제 경력들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을 찾아서 꼭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니고 샘플로 했으니까 여기 이제 찾아서 좋은 멘토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직업을 갖든 자신만의 직업적인 열정이 있어야지, 열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다못해 화장실을 치우든 화장실을 청소하는 직업을 갖더라도 자기만의 열정이 있어야만이 그 직업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다는 마음으로 간보듯이 하지 말고 내가 뭘 하겠다 하면 열정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정말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자기만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하다는 걸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깨우쳤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기술자가 되는 방법, 기술인이 되는 방법, 빨리 기술자가 어떻게 하면 기술자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분야 기술을 빨리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 뭐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동기부여가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